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회 상황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당 의원으로서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을 했던 그 예산안 상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걱정인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예, 우선 이번에 저 감액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 사실 뭐 국회의 권리가 감액입니다만 정말 필요 불가한 그런 부분들은 살리고 낭비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감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민주당 안을 보면은 오히려 그 미래 우리가 필요한 R&D라든지 또는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꽤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보니까 예.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국민들께 자기가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R&D 예산은 예전에 정부 깎았다고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본인들이 감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저 보면은 저 의료 대란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그래도 하나의 타협안으로 좀 더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민주당에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 딥페이크 같은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해서 정부에서 새로 신규 사업 그 17개를 할 때 213억 정도 네. 이제 그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다 깎았습니다. 그럼 딥페이크에 대해서 그냥 놔두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뭐 특활비 깎았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 국민과 관련이 있겠어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제 수사라든지 국민들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것들이 많이 깎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활비도 뭐 깎으려면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 특활비도 있거든요. 예. 국회 그건 특활비가 내비두고, 사실은 네. 제일 먼저 깎였죠. 90%가 깎여가지고 10억 정도밖에는 안 되긴 합니다만 네. 다른 특활비도 깎으면서 국회 특활비는 또 그대로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은 거죠. 예. 차라리 전부 다 깎고 다시 협상하자 이런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예. 일단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예산도 그렇고 특히 이제 탄핵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11번째 탄핵 소추안 이제 보고가 됐다고 하고 인원으로만 따져도 한 18명 가까이 지금 20명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를 했잖아요. 표결을 하면 뭐 당연히 가결이 될 텐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인 것 같고 좀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정말 헌정사상 초유라는 것이 제가 19대부터 계속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22대 국회만큼 이렇게 탄핵이 남발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거기다가 감사원장에다가 그 지금 현재 중요한 사건을 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감사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드 비밀 유출이라든지 집값 통계 조작이라든지 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막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정부의 그 기능들을 일정 기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사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결국은 정부가 기능을 못하게 해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죄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탄핵을 발의한 이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책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를 해놓고 헌재 가서 이게 판판이 다 기각이 되는 상황이면 예, 결국은 그걸 책임지게 남는 게 하자. 예, 네. 결국은 남는 게 정부 기능 마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예전에 이상민 장관 뭐 지난 국회 때 일이긴 합니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직무가 좀 정지된 상태였는데 예. 그 기간 동안에 또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피해도 나기도 맞습니다, 했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기능 마비로 인한 좀 피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딱히 뭐 서울중앙지검장 업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큰 피해는 없다. 특히 국민들에게 오는 뭐 그런 피해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뭐 역할에 그런 경중은 있지만 다 업무가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런 역할이 없는 그런 직책이 있다고 하면 벌써 그건 없어진 거죠. 사실 그래서 다 이렇게 고유의 업무가 있는 그것들을 존중을 하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예.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또는 그 왜곡된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건 탄핵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것을 막고 몇 달 동안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전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뭐 탄핵은 추진이 되고 있으니 직무정지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좀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 또 얼마 전에 발의한 법안이 하나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이게 또 논란인데 정당법 개정안을 9월에 발의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봤더니 당대표 선거를 다루는 정당법에만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이런 거 다루는 정당법에만 공소시효가 없어서 한 몇 년이 지난 일까지도 다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공소시효 6개월을 두자 뭐 이런 개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는 얘기를 하기로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한창 예. 수사가 진행되고 뭐 구속된 분도 있잖아요. 이거를 노리고 한 거다 이런 지적을 하시던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은 뜬금없었습니다. 갑자기 법안이. 이번에 예. 이 정당법을 바꾸자고 해서 그러면 6개월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또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2021년 5월에 그 일이 아니라 예, 최근까지도 최근. 있었던 게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을 좀 하시는군요. 예. 근데 이거 사실은 민주당에서 법안을 또 단독 처리해버리면은 통과는 될 텐데 물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좀 계속 이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노림수가 있어 보이는 법안을 만들고 뭐 단독으로 좀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19대 국회 때부터 이제 국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최근에 국회에서의 어떤 야당의 행태들을 보면 좀 어떠세요? 처음 보는 현상이죠. 사실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갔던 19대 때만 해도 줄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줄모임.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약간 옆에 있어서 다른 그 당의 의원들하고 같은 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본회의장 같은 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해서 다른 야당 여당 의원들 함께 이렇게 정기적으로 밥을 먹고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교환하고 하면서 예. 나중에 사실은 법이라는 게 150명 이상이 그 합의를 해야 통과되는 것이니까 네. 그게 나중에 그 의정 생활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야 그래도 정치라는 게 사실은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게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란 건 선거 때는 서로 뭐 갈등 속에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선거가 지나고 나면 예. 이 임명된 사람들끼리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게 국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특히 이제 이번 22대 때부터는 지금이 선거를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서로 너무나 첨예하게 격렬하게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그 줄모임까지 하실 정도로 사실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국회 안에서 좀 같이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군요. 지금은 전혀 뭐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 그게 좀 풀려야 될 텐데 이게 싸울 일만 줄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10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단 민주당이 상정 시점을 조금 늦춘 이유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좀 친한계가 싸우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노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뭐 내부 균열을 하다 보면 좀 조직적인 이탈이 있을 거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의원님이 좀 전망하시기는 어떤가요?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70%에 달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진상규명이 목적이지 이게 정쟁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러려면 제3자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3자 특검법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고르는 것은 민주당이 하고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거부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그건 사실은 민주당이 고르는 거지 대법원장이 고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천 권한은 줘놓고 비토를 계속 해버리면 사실상 민주당이 사람을 고르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저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바깥은 대법원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 속은 민주당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뒤에서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조종하듯이 원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좀 계속해서 추천권을 좀 뒤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건 반대한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0일 날 그 법안이 올라올 때 되면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고쳐서 정말 국민들 누구나 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사람이 이 특검 후보가 되는 것이 옳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딱히 뭐 이탈표가 여당 내에서도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이런 의견에 예. 많이들 동의하실 저는 것 그렇게 같은데. 생각합니다. 예.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게 당원 게시판 논란과 특검법이 좀 연계되는 상황이 오니까 뭐 이런 말들을 좀 했는데 혹시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표결에 대해서 기류가 바뀐 거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경고성 침묵이라는 말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논란이고 김여사 특검법은 또 특검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경고성 침묵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는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시판에 대해서 IT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이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이제 IP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특정한 개인을 확인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사람이 했는지 여러 사람이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거든요. IP 추적만 하면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사실을 밝히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알려졌는데 나머지 안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조사하고 조치하겠다. 저는 그렇게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예,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늦은 데다가 이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너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일요일에 쓰신 글이 또 하나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1일에 SNS에 올리신 글을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 본인이 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선거가 워낙 많아서 예. 근데 본인이 개입했다고 하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좀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과 단일화하시던 그 당시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실제로 좀 느끼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어떤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명태균 씨 고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정황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을 훼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뭐 의원님 지금도 말씀 주셨는데 당시 이제 그 경선 결과는 승복하고 뭐 존중한다라고 하셨지만 뭐 일부 매체들은 실제로 명태균 씨 조작 때문에 당시 순위가 바뀌었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뭐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좀 바로잡는 조치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조치야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법당국에서 조치를 할 테고요. 저는 뒤돌아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뒤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 것.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예. 그런 일들.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점점 이제 중국의 추격 때문에 거의 따라잡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살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고속 성장에 따라서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럽니까?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 일이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다시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과거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그냥 의원님은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니까 예. 그거 이제 드러나는 자체가 중요한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근데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 의원님 언급한 녹취록이 좀 전달이 되기도 했고 좀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반대쪽 입장에서 의원님 입장에서는 약간 그 후보가 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좀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안철수 의원님을 언급하는 데는 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수사할 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익을 얻은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저는 보시면 명태균 씨는 항상 제 반대편에 있었고 항상 제가 손해를 보게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득을 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이 시선을 흐트러뜨리려고 오히려 정말로 범인은 다른 사람, 뭐 명태균 씨와 친한 사람이겠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계속 거명하면서 시선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나오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를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0일 만에 일단 의료계에서 참여를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협의체도 잠깐 활동을 중단하게 됐는데 이게 핵심 이슈가 2025년 의대 정원 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의료계에서는 중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정부는 계속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아이디어 하나 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2025년은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뽑더라도 2026년에 뭐 정원을 아예 늘리지 않는 방안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현재 그대로 다 뽑으면 기존의 3,000명에다가 저기 증원하는 1,500명에다가 그 다음에 또 유급되는 사람 3,000명까지 7,500명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제대로 교육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수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시 인원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몇백 명 정도 증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예 2025년은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예. 안에서도 좀 타협을 해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 예. 7,500명이 6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거의 절반 정도는 의사고시에서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뭐 1년에 뭐 1,500명에서 2,000명씩 의사를 증원시키겠다는 계획하에서 진행이 됐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고시에서 떨어져서 의사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반대인 실패한 정책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